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 민병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 하우스뷰 2분기 글로벌 투자 전략입니다. 제목에 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내용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좀 도비시하게 변하고 있고, 이제 신흥국의 투자 우선순위는 신흥아시아,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유로존을 좋게 본다는 좀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2분기의 글로벌 국가별 선호도는 지난 분기와 비교해서 좀 몇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선 신흥 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이제 중국과 이제 한국의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고, 브라질 같은 이제 자원 수출국들의 투자 의견은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좀 몇 가지 중요한 회복의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밸류에이션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국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좀 정책이 완화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뿐만 아니라 ECB와 BOJ도 지금 마찬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ECB 같은 경우에도 9월부터 이제 TLTRO를 다시 시작한다는 좀 의지를 표명을 해놓은 상태고, BOJ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스테이스 테이퍼링이라는 좀 정책을 통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는 물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변한 것에 더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좀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금리를 못 올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얘기되는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부분인데, 뉴욕 연준 같은 경우에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을 한 24.6% 정도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 발생 여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결론은 현재 미국의 금리가 이제 중립금리, 테일러 금리, 테일러 준칙이라고 얘기되는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이제 실질적인 긴축 국면에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3월 FOMC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이제 향후에도 연준이 이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버블과 붕괴라는 이제 기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점과 이제 침체나 역성장으로 가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기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이제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신흥국의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는 이제 특히나 경기와 관련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시차와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선진국보다 먼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이제 신흥국의 경기 지표가 또한 시기적으로 먼저 활력을 지금 되찾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왼쪽에 보신 이제 경기 선행지수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많이 참고하시는 이제 제조업 지표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신흥국의 지표가 선진국을 상회하는 좀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3월에는 이런 격차가 조금 더 확대되는 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 신흥국의 경기가 먼저 좋아지고 있다라는 좀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신흥국에서는 저희는 신흥 아시아 지역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되돌림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무역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는 국면에서 이제 범중화권, EMRC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국가들이 상대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그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 관련해서 봉합이 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예상되는 달러와 유가의 이제 안정이라는 조합에서 가장 적합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지역별 선호도를 볼 때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틀이고요. 그리고 신흥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느 국가가 가장 유망한가라고 하면 저희는 인도가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그림을 그 12개월 포워드 EPS 그로스를 그려놓은 건데 그 올해 작년보다 더 높은 이익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글로벌 저성장이 예상되는 올해와 같은 좀 시기에 더 돋보이는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인도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낮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리스크 헤지의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지표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상대 수익률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경기 침체나 브렉시트 같은 내용들이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좀 다시 보게 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신흥국 중에서 인도를 가장 좀 선호하는 국가로 선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에서 유로존은 또 가장 좋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표가 가장 안 좋았던 국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원인이 됐던 그 독일의 자동차 관련 지표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지금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자동차 수주,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 제조업의 경기 기대 지수들, 뭐 현재 지표들, 향후 6개월 지표들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유로존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매력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매력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구간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비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인데 금융위기 당시나 뭐 유럽 재정위기 이런 시기와 비교될 정도로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브렉시트와 관련한 좀 불확실성을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영국의 CDS 프리미엄이나 뭐 달러 파운드 환율을 보면 브렉시트가 악재로서 가지는 영향력은 좀 훼손되는, 좀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왼쪽에서 보셨던 유로존의 밸류에이션도 2분기에 좀 적정 가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유로존을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저희가 선진국 중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안으로 이제 유로존, 그 중에서도 독일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